시험 준비를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하셨는지. 사교법처럼 되게 포괄적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최근 문제 동향을 보면은 뭐 중식조리 관련된 커트라인도 이제 발표가 되고는 있으나 사실 매년 이게 시험이라는 게 교육학이 20점 만점 그리고 내 전공 문제가 80점 그 토탈 100점짜리의 시험으로 이루어지고요. 교육학은 그 해 네, 안녕하십니까, 박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지금 현직 이제 교사분께서 나오셨으니까 이제 뭐 현실적인 얘기들, 뭐 교사가 된 이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을 할 텐데요. 일단은 이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교사가 되고 싶으셨나요? 아니면은 뭐 어느 시점에 이렇게 딱 이제 교사가 돼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일단 저는 그 어렸을 때 중고등학생 때부터 막 이렇게 가르치고 누구한테 뭐 알려주고 이런 거는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때부터 막 교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까지 졸업하고 나서 대학 때는 교직이수가 그냥 성적이 되니까 그냥 했던 건데 졸업하고 나서 제가 사기업에 막 이렇게 이력서 넣고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본인이 가장 뭘 좋아하는지 자소서 쓰면서 다시 이렇게 상기시키게 되잖아요. 그럴 때 보니까 저는 어쨌든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그걸 또 남한테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해서 요리를 했던 건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제 나누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이 행복을 공유하고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내가 요리를 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겠다라고 어떻게 다시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적으로 교사를 다시 뭐 다시라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교사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직 교사로서 됐을 때 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점이 있잖아요. 왜 교사 생각하면 그냥 학생들만 가르치고 평가하고 이런 거 말고 그 교사들의 업무에 대해서 어떤 건 있는지. 그렇죠. 이제 저는 교직에서 할 때부터 막 맨날 교수님들이 근데 교사에 대한 너무 로망, 애들과 항상 함께하고 애들과 수업하고 막 그런 거를 생각하고 교사를 하면은 교사라는 직업이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학교에 와서도 보니까 학생들을 가르치고 평가하고 학생들과 소통하고 뭐 지도하는 일은 업무의 한 30% 정도 그리고 이제 공무원 이기도 하고 이제 행정 업무 이런 것도 되게 많고 또 조리교사는 더더욱이 실습 재료가 항상 신선식품, 뭐 공산품 이런 다양한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재료를 발주하고 관리하고 또 그런 기물들이나 기자재 관련 소모품들도 되게 준비할 게 많고 아무래도 부수적인 일, 그러니까 수업을 하기 위해서 물론 필요한 것들이기도 하고 그런 부수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라고 해서 항상 학생들 가르치고 막 평가하고 딱 이것만 바라고 교사가 되면은 또 현장에 와서 힘들 수도 있겠다. 저도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8시 반까지 출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시 30분, 오후 4시 반, 딱 8시간 근무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간혹 정문 학생들 등교하는 지도를 하게 되면은 1시 30분 정도 좀 일찍 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남아서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늦게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회사는 8시간 근무를 하고 중간에 1시간이 점심시간으로 포함이 돼서 총 9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교사의 경우에는 사실 점심시간도 학생들 막 급식 지도하고 뭐 하면 사실 밥 먹고 휴게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8시 점심시간까지 다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다른 회사와 비교해서 살짝 일찍 퇴근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8시간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는 거죠. 업무량 같은 경우는 어떠신 것 같아요? 그 딱 8시간 내에 진짜 뭐 좀 적정하다 아니면 너무 많다 아니면 적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교사가 되면 특히 조리교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 조리과의 일 그리고 교사라고 하면은 다 그 각각의 부서가 있어요. 교무부, 뭐 학생자치부, 생활부, 뭐 안전부, 복지부 이런 다양한 부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업무가 두세 가지씩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제가 막 무조건 다 해낼 수 있는 업무입니다 아니면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선뜻 어려운 게 학교마다 그리고 그 학교의 그 교원 수에 따라서 이 일의 분배 양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아마 다 적정량의 일을 분배를
해서 네, 업무를 아마 진행하고 있을 거고요. 그게 너무 막 한 선생님께 업무가 몰린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학교는 네, 교감 선생님이 중간에서 잘 중재를 해주셔서 업무를 다 잘 쪼개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학생들 관리하는 거는 이제 어떠세요? 그 조리 교사로서 이 적성이 맞는지 네,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막 학생들이 항상 내가 말하면 잘 들어줄 것 같고 막 잘 따라줄 것 같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사실 교사의 착각이겠죠. 그래서 학생들은 요즘에 더더욱이 이제 교육이 많이 서비스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학생들이 소중한 이제 한 명 한 명의 교육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학생들도 본인의 학생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지도함에 있어서 사실 이제 교사의 입장에서는 저 학생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나라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거는 사실 이제 교사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사가 학생을 이해해야지 학생이 교사를 이해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저는 교사가 마냥 이런 생활 지도나 학생 지도에 있어서 마냥 편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학생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면은 어느 선생님도 다 학생을 잘 맞춰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전교사 2급을 취득하고 임용고시까지 본 다음에 교사를 하면 저는 이렇게 엘리트고 완벽할 수밖에 없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조리 교사로서 막상 현실에 있다 보면 더 필요하다는 게 더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뭘 더 공부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내가 노력해야 되는지 느낀 점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조리 교과처럼 이렇게 실습을 하게 되는 교과는 대부분의 조리 교사 선생님들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 텐데 본인이 먼저 요리에 대한 실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진행하는 그 시범 실습법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수업에서. 근데 저는 이제 좋은 수업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결국에 인지의 싸움이잖아. 학생들이 지금 만든 요리를 내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손에 얼마나 익숙하게 익는가에 결국에는 그게 관건인 건데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 좋지 않을까. 법에 대한 학습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교수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최종 목표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지금 이렇게 임용이 된 지 1년 차라서 막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한 해 한 해 그리고 매번 대하는 학생들을 좀 잘 케어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요. 저는 그 학생들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거를 저희 교육 목표로 삼고 있어서 최대한 그 목표를 지키면서 학생들과 더 좋은 만남을 하는 것이 현재 목표이고요. 더 기회가 된다면은 조리 쪽에서도 장학사나 뭐 교감, 교장 선생님들이 저는 충분히 배출될 수 있고 배출되어야 이쪽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종 목표는 조금 더 교육적으로, 정책적으로 다양한 선생님들을 지원하고 또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까지 지금 현직 교사분을 모시고 지금 일상적인 그런 업무와 관련된 그리고 최종 목표나 이제 느낀 점들을 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 같은 경우는 나중에 유튜브로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